인간의 삶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아마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각 시기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바도 다를 것입니다. 재무설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항상 같은 방식으로의 투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연령대별로 개인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 투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20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재무 설계 전략이 바람직할까요? 보통 20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는 시기죠.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는 자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늘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0대 젊은이들이 노후 생활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지속하다 보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지나가고 계획이나 노력 없이 돈은 절대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집 짓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이 시기는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잘못된 기초공사로는 집을 올바르게 지을 수 없듯이 20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20대에는 자산관리 개념이 아예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취업 전에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취업 후는 주로 승진에만 관심이 높게 마련이라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리느냐는 뒷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쌤도 그랬나 봐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 당시 뭐 자산관리 같은 개념은 뭐 아예 없었고요. 노후 준비 같은 거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그 당시는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라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일과 직장에만 올인하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회사만 왔다 갔다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모아놓은 것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시기에는 주로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형태의 비교적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은 저축과 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자산 설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20대가 명심해야 할 점은 수입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출이 계속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20대는 과소비 성향, 허영, 분에 넘치는 욕심에 대한 자기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흥청망청 살거나 우연히 들은 정보만 믿고 위험한 투자를 하기라도 한다면 금세 통장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에 허덕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최악의 경우 자산을 증식해야 할 때 자산이 줄어들거나 파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어떻게 목돈을 굴려서 자산을 불릴까 고민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돈 모으기에 집중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종잣돈 마련을 위해 인내하면서 향후 계속될 자산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과 투자 요령을 익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투자 및 소비 성향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에 형성된 소비 습관, 투자 경험 등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대의 합리적인 소비와 적절한 투자 방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첫 시작부터 제대로 된 소비와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 자금 마련의 핵심 전략은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시간과 복리라는 비료를 더해 커다랗고 풍성한 쉴만한 나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대 남자에게 가장 큰 소비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20대 때를 좀 돌이켜보면 멋진 자동차 한 대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뭐 포 같은 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안 울리는 거 아시죠? 사실 포는 둘째치고 그냥 일반 세단 한 대도 사기 힘든 게
20대잖아요. 근데 만약 자동차 할부를 우습게 보고 구매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쉽게 구매해 버리면요. 정말 인생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망쳤다고 보면 돼요. 보통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뭐 할부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 평생 할부 인생이 되기 쉽거든요. 되게 할부금 완납하고 나서 또 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매달 나가는 뭐 30만 원, 뭐 40만 원, 뭐 이 정도 돈이 자산 축적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허무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또 그뿐만 아니죠. 자동차 세금, 뭐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등 유지비를 좀 더해 보면 적어도 뭐 한 배는 나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월급 200에서 300 정도 받는다고 해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매달 뚝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편하게 출퇴근한다거나 데이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왕이면 중고차를 좀 알뜰하게 구입해서 비용을 좀 아낀다거나 뭐 평소 출퇴근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하고 데이트도 이왕이면 카쉐어링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정잣돈 말이에요, 종잣돈. 그럼 쌤은 그 자동차를 안 사셨어요? 저도 자동차를 사긴 샀죠. 중고차 샀어요. 중고차가 잘만 고르면 이게 아주 정말 헐값에 품질 좋은 차를 잘 몰 수 있거든요. 제 첫 차를 한 8년쯤 된 차로 샀는데 8년이니까 정말 헐값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제가 한 8년 정도? 엄청 잘 타고 다녀요. 아주 쌩쌩 잘 굴러갑니다. 아, 그 정도 차면은 폐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는 돈을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 알아둬야 할 유익한 자산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잣돈을 빨리 마련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많은 돈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더 여유 있는 자세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금을 모아 나가면 원하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액에 맞는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나서 지출합니다. 많은 사람이 월급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 월급 받아서 카드 결제액과 용돈을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20대라면 월 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급에서 이 정도의 돈을 먼저 저축한 후에 남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습관화돼야 합니다. 셋째, 통장은 쪼개어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통장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두세 개 정도의 통장을 더 만들어서 목적성 자금을 준비하거나 수입 통장, 지출 통장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몇 개의 통장에 각각의 용도로 저축하였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또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통장에 뚜렷한 목표와 동기를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통장 앞에 여행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서 저축을 하면 적금을 깨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는 한 달 후에 결제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현금 지출이 없으므로 지출 통제가 잘 되지 않아 충동 구매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사용 금액이 즉시 인출되고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계부를 매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출은 최대한 피합니다. 대출은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생의 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은 20대에 대출받아서 사용한다면 돈을 인출할 때는 좋지만 돈을 갚을 때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동적 구매나 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쓰고 보자. 남는 게 있으면 저축하면 되지.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다. 저축으로 돈 모으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이제 돈이 부족하면 대출 받아 사용하면 된다. 뭐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일단 사용하자. 갚으면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절대로 모일 수가 없어요. 경험담이신가 봐요. 향락을 자제하는 것만이 미천이다. 영국의 극작가 토마스 브라시의 말입니다. 향락이란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젊을 때는 대개 소비 욕구가 왕성한 때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미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